자,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2020년 1월 9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전날 아시아 시장은 중동발 이슈로 상당히 좀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럽 시장도 하락 출발을 했다가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란 쪽에 군사 보복을 좀 자제하겠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연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56%, S&P 500은 0.49%, 나스닥은 0.6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이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S&P 500 같은 경우는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중동 쪽에 있어서의 완화, 이 부분들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사일 공격 직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긴장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연설에서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이란 정권에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추가 경제 제재를 좀 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무력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풀 좀 꺾이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이란이 좀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들 뭐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는 모든 미국인과 전 세계인에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발언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무력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경제 제재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양국이 추가적인 무력 충돌을 자제한 채 이 협상에 좀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유가가 급락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정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폭격이 없었던 만큼 일단 확전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에 미리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미리 미사일을 쏠 것이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사일을 좀 쏘지 않았나라고 그런 기사도 나온 그런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는 확전은 꽤 크게 바라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미국 시장의 지표도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12월 민간 고용 증가 이 부분들은 20만 2천 명으로 11월 달에 6만 7천에서 큰 폭의 상승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들도 일단 시장이 반등에 나설 수 있는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에너지 섹터가 1.74% 하락을 하고 나머지 제외한 전 업종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한국 야간 선물 시장도 1.15% 상승을 했어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한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은 일단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을 출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한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여전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전날 2,700억 정도, 2,709억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죠. 그 속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만 2,700억, 거의 뭐 대부분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가 좀 발표됐죠.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고, 그리고 20년도 올해의 기대감까지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 매출이 59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7조 1천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에 좀 상회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좀 상승 마무리가 됐고,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신고가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키옥시아 화재로 인해서 업황 개선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한 전망,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외국인 쪽이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나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코덱스 200,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NC소프트, 이마트,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을 매수를 했는데요. 여전히 IT 섹터와 성장주 위주로 매수를 좀 지속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 있어서의 거래소 순매수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 카카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우선주, 애경산업, 삼성전자, 호텔신라, 하나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ETF 쪽을 좀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들이 일단은 기관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갖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날도 3.39%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수급이 여전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수급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 쪽에 5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 차익 매물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투자 쪽에서 여전히 매수를 많이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쪽의 코스닥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솔브레인, 서울반도체, 보령메디앙스, MC넥스, 캠시스, 펄어비스, SFA 반도체, 파라다이스, 서진시스템, ITM 반도체, 덕산, 네오룩스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줬는데요.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IT 부품주, 비메모리 쪽, 네, 5G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성장주 위주의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주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면 테스, 캠시스, 원익 IPS, YG엔터, 파라다이스, PSK, 보령메디앙스, 원익 QNC, 아프리카TV, 스튜디오 드래곤, 유니테스트, 하나마이크론 딱 갈려져 있죠. 성장 섹터, 중국 관련 섹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테스, 캠시스, 원익 IPS, PSK, 원익 QNC, 유니테스트, 하나마이크론 IT 섹터죠. 보령메디앙스, YG엔터, 파라다이스,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섹터들, 컨텐츠 쪽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거. 여전히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업황의 개선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성장주들을 외국인들과 기관은 공통적으로 관심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일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들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여부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가 신고가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 섹터 오늘 반등이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성장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요런 기업들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한령, 중국 쪽의 한한령의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 섹터들 눌림목을 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여러분들께 어제 그 수급 개전주라고 해서 몇몇 종목 한 6, 7종목 올려드렸을 거예요. 막판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발 이슈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 좀 하셔라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변동성과 차별화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팍팍 매수하는 그런 전략보다도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는지 아니면 어떠한 시각, 중기적인 시각으로 봤는지 그 부분들을 보면서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절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